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2026 시즌 유럽 축구 개막 직후 의외로 잘하고 있는 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럽 5대 리그에서 지난 시즌 대비 활약이 큰 선수들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쿠두스입니다. 웨스트햄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24-2025 시즌 쿠두스는 리그 5골에 그치며 첫 시즌에 비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팀 공격이 기복이 심하긴 했죠.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쿠두스는 차세대 팀 공격의 에이스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매우 흡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브랜트포드 7년 감독 생활을 하며 아이반 토니, 은베모, 요한 위사 등 뛰어난 공격수들을 육성했는데 쿠두스의 뛰어난 드리블, 피지컬 그리고 다재다능함이 토트넘에서 만개 중입니다. 9위는 라스무스 호일룬입니다. 2023년 여름 아틀란타를 떠나 맨유에 합류했을 때 1,300억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했던 호일룬. 그러나 호일룬은 맨유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데뷔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6골 2도움을 올렸지만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000분을 소화하면서 4골 1도움에 그쳤습니다. 돈값 못했단 소리. 공격수로서의 재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세시코가 영입되면서 호일룬은 나폴리의 임대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호일룬은 세리에 A 첫 복귀 경기에서 골을 넣은 데 이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펄펄 날며 총 6경기에서 4골로 부활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호일룬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았고 팀 동료 메토미니처럼 호일룬도 세리 A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8위는 이고르 티아고입니다. 브랜트포드 클럽 레코드인 544억 원에 영입된 이고르는 2024-2025 시즌 반월판 부상에 무릎 관절 감염까지 겹치며 단 8경기 출전에 그쳤고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먹튀 우려는 이번 시즌 실력으로 잠재웠죠. 리그 7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부활했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기록한 멀티골은 그의 귀환을 알린 장면. 191cm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은 브랜트포드의 공격을 이끌기 충분했습니다. 브랜트포드의 과거 공격수들이 대부분 성공했고 벨기에 리그에서 29골을 넣었던 이고르의 데이터를 분석해 영입했던 것도 이젠 성공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7위는 잭 그릴리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시절 그릴리시는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플레이어는 아니었습니다. 2024-2025 시즌 리그 선발 출전은 단 7회로 그쳤을 정도로 그릴리시의 경쟁력은 팀 내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었죠. 올 시즌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한 그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556분의 리그 출전 시간 동안 이미 17번의 기회를 창출했고 11번의 드리블을 성공시켜 이미 지난 시즌 기록은 갑불이 넘어섰습니다. 확실히 그릴리시는 아스톤 빌라 시절 때부터 팀 내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였습니다. 맞는 팀만 있다면 잘하는 선수였기에 조연으로 있었던 맨시티 시절 활약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6위는 에타 에용입니다. 비아레알 B팀에서 뛰던 에타 에용은 승격팀 레반테로 이적하며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 같은 빅클럽도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선수 등록 문제로 영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강등권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팀에서 에용은 8경기 5골 3도움이라는 경이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에용의 바이아웃 금액은 494억 원이지만 레반테가 250억 이상 제안을 거절하면 전 소속 비아레알에게 이익금을 지불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에용은 올 시즌이 끝나고 바르셀로나의 이적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위는 마커스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는 맨유의 간판이었습니다. 2022-23 시즌 그는 리그 22개의 공격 포인트로 패너의 최대 구세주였죠. 하지만 2023-24 시즌 폼이 떨어져 공격 포인트 10개도 쌓지 못했고 지난 시즌 겨울 아스톤 빌라 임대 후에 부활 가능성을 봤음에도 맨유 아모린 감독은 레시포드를 쓰기보다 새로운 선수 영입을 원했습니다. 맨유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레시포드를 새 시즌에 앞서 정리하기로 했고 바르셀로나 임대 이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야말이 부상을 당한 사이 레시포드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갑니다. 라리가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와 챔스에선 뉴캐슬과 파리를 상대로 골과 도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만 경기력과 별개로 레시포드의 플레이는 여전히 루트가 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 사이에선
셋은 좋지만 팀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그의 활약이 일시적인 반짝임인지 진짜 부활의 서막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4위는 앙투안 세메뇨입니다. 2023년 브리스톨 시티에서 본머스로 이적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앙투안 세메뇨. 전 시즌 11골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봤다면 올 시즌 그는 크게 도약을 했습니다. 리그 7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는 폭발적인 활약으로 엘링 홀란드와 같은 슈퍼스타들과 함께 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세메뇨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피지컬 그리고 날카로워진 마무리 능력은 기대 득점 3.59밖에 안 되는 수치를 넘어서 6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본머스는 올 시즌 많은 핵심 선수들이 팀을 떠났음에도 이제 리그 생존팀이 아닌 빅6를 위협하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3위는 니코 파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카데미가 배출한 재능 니코 파스는 2024년 단 98억 원의 이탈리아 코모로 이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도 꽤 좋은 활약을 했지만 2025-2026 시즌 초반의 모습은 그야말로 실력이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6경기에서 3골 3도움이라는 스탯을 쌓았고 21번의 기회 창출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2위는 잔 우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랑크푸르트의 우준은 마르무시와 에키티케에 밀려 단 669분의 리그 출전 시간과 4골이라는 기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딱 백업 멤버였던 셈. 하지만 2025-2026 시즌 올 시즌 팀 중심이 되었습니다. 6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이라는 경이로운 스탯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전체 득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역을 맡아 자유롭게 공격을 이끌고 있는 그는 이제 20살도 안 된 유망주입니다. 올 시즌 튀르키예 삼총사 일디즈, 우준, 뷰러가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안수 파티입니다. 리오넬 메시의 후계자로 불리며 바르셀로나의 모든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웠던 안수 파티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모든 기대는 끔찍한 반월판 부상과 함께 산산조각납니다. 수년간의 부상과 재활은 파티의 성장을 막았고 2024-2025 시즌 한지 플릭 체제에서 외면받기에 이릅니다. 2025-2026 시즌 AS 모나코로 임대 이적한 안수 파티는 기적처럼 부활했습니다. 단 3경기에서 출전해 5골을 몰아치는 경이로운 득점력을 선보이며 프랑스 리그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안수 파티의 몸 상태를 개막 전부터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고 전반 골잡이로 득점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